자, 제가 넷플릭스에서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를 보고 왔는데요. 이게 나온 지 꽤 된 영화인데 저는 이제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해서 박찬욱 감독님 하면은 일단 대한민국 감독님들 중에 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분 아닙니까? 거장 소리를 듣는 분이죠. 스토커에 대한 여러 가지 리뷰가 많으니까 그런 걸 또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거나 아니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 그런 점 위주로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스토커 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 리처드가 있고 그리고 엄마 에블린이 있고 딸 인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리처드가 죽어요. 그리고 찰리라는 삼촌이 이 스토커가를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일들. 요게 이제 내용입니다. 일단 니콜 키드먼 외에는 제게는 생소한 배우들이었고요. 연기는 무난무난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기를 보고 감탄하거나 그런 장면은 없었고요. 그렇다고 어느 연기가 좀 어색했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장면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찰리 삼촌이, 그러니까 이 삼촌이 가진 매력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배우 자체가 가진 매력이 있어요. 눈빛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미소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렇긴 한데, 근데 뭔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왜 찰리 삼촌한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휘말리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재미없었다. 이게 스릴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1922라는 스티븐 킹 소설 원작의 스릴러 영화를 봤어요. 그건 스토리가 이것보다 더 단순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한 가족이 있는데 그 자기 꿈을 위해서 이 시골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내를 남편이 그냥 죽이는 영화예요. 그게 다예요, 스토리가. 근데 진짜 빠져들어서 봤어요. 끌 수가 없었어요. 몰입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토커는 그 영화를 본 다음에 봐서 그런지 몰입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에 몰입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음 어떻게 되지? 다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좀 자꾸 궁금해지고 빠져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스토커는 모르겠어요. 연출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화면이 그런 건지, 아니면 배우들의 연기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을 잡아 끄는 어떤 그런 매력이 참 부족한 영화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없었어요. 박찬욱 감독님의 이름을 뺀다면 사실 진짜로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영화 같아요. 이 정도까지 말하면 좀 심한가? 찰리 삼촌이 어쨌든 살인자의 본능을 갖고 있었다면 뭔가 반전이 좀 심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킬까 말까 조마조마하거나 이렇게 설정이 들어가 있어야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영화는 찰리가 그러니까 살인자의 본능을 가진 어쩔 수 없는 살인자라는 거를 그냥 넌지시 오픈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인 범인도 이 찰리 삼촌이라고 중간부터 아예 까고 시작하기 때문에 범인이 누군지 알았는데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자극적으로 궁금한 게 없는데 그걸 이끌고 가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그거를 오픈하고도 끝까지 몰입감을 유지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영화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범인이 혹시 찰리 삼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혹은 이 찰리 삼촌이 살인자의 본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를 끝까지 모르게 했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 특유의 긴장감이 극대화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좀 시시콜콜해요. 예를 들면 이제 찰리 삼촌이 인디아한테 나 여기서 살 건데 네가 동의해 줄래? 하니까 인디아가 왜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찰리 삼촌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분위기 있는 장면으로 이런 대사를 넣어놨는데, 사실 도대체가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대사로 굳이 그 장면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장면을 보는 관객들은
좀 느슨해지잖아요. 긴장감이. 그 스릴러는 어쨌든 긴장감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건데 좀 지루하다라고 느낀 대사들이 지금 말씀드린 요런 류의 대사들이에요. 다. 저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 올드보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스토커라는 영화를 보고 아, 내가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취향에 맞아서 본 건 아니구나. 올드보이가 나의 취향에 맞았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좀 아쉬웠던 장면이 인디아가 그 지하에 있는 냉동고에 가요. 왜 가냐면 찰리 삼촌이 아이스크림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으러 지하 냉동고로 가요. 근데 나는 이 넓은 집에 냉동고 놓을 자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지하에 냉동고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이런 설정을 왜 집어넣었을까? 냉동고에 시체가 있어야 되니까요. 좀 억지스러워서 공감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인디아가 등불을 손으로 탁 쳐서 흔들리거든요. 그 흔들리는 등불 그 불빛이 그 삼촌과 엄마와 이게 겹쳐서 전환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뭔가 멋진 미장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멋을 부린다고 느낀 순간 멋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이 도대체 이 영화랑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었고 그 에블린 그러니까 엄마랑 인디아랑 이 관계도 인디아가 엄마를 안 좋아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둘 사이가 왜 이렇게 대면대면한지 서먹한지 그런 것을 대사로 몇 마디로 퉁치고 그 어떤 정보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캐릭터들의 어떤 관계, 서로의 관계에서 관객들이 느끼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저는 미드를 잘 못 보거든요. 왜냐면 왜 갑자기 화내는지 모르겠어서 잘 못 봐요. 근데 이 작품은 박찬욱 감독 작품이잖아요? 근데도 모르겠어. 그 고모 할머니가 찾아와요. 그 엄마한테, 그러니까 에블린한테 찰리가 이 집에서 사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에블린이 왜 나를 공격하냐면서 갑자기 화를 내요. 왜 화내는 거야? 맥락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사의 맥락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화내는 거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 인물 하나하나에 이입을 못 하니까 영화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이입이 깨져버려요. 그 고모 할머니가 숙소에서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TV에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먹이가 귀할 때 가족도 의미가 없습니다. 형제 애보단 생존이 우선이죠. 이런 다큐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거는 스토커가의 어떤 그 살인 본능을 가진 사람들의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장면이죠.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좀 단순해 보였어요. 사실 이게 스토리가 뭐 없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사실 전부고 이 영화는 어떤 스토리, 사건 위주로 진행되는 영화라기보다는 대사 하나하나, 그 인물들의 표정 하나하나, 분위기 뭐 이런 거를 아주 세세하게 만지고 가는 영화라서 뭔가 이 굵직굵직한 사건 하나하나로 집중하게 만드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뭐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인디아가 찰리 삼촌이랑 엄마가 키스하는 걸 봐요. 그리고 갑자기 막 옷을 벗고 뛰어가요. 어디론가. 그리고 어떤 남자를 찾아가서 둘이 놀다가 키스해요. 그리고 인디아가 혀를 깨물어요. 남자가 흥분해요. 그리고 인디아가 갑자기 나 집에 갈래. 그 남자가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삼촌이 나타나서 이 남자를 묶어버리고 목뼈를 부러뜨려서 죽여요. 이런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면이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그렇게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장면들이에요. 예쁜 화면을 위해서 재미를 포기한 느낌? 그리고 인디아가 이제 그동안 아빠가 몰래 중간에서 차단시킨, 그러니까 찰리 삼촌이 자기한테 보낸 편지들을 찾아서 읽어요. 그리고 울어요.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선이었고요. 그 상태에서 찰리 삼촌이랑 같이 떠나려고 해요, 인디아가. 그것도 앞의 내용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납득할 만한 서사가 있었다면, 혹은 정보가 있었다면 설득이 되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찰리 삼촌이 엄마를 죽이려고 할 때 인디아가 그 아빠랑 사냥 다닐 때 쓰던 총으로 이제 삼촌을 쏴요. 인디아 아빠가 인디아를 새 사냥에 데리고 다녔던 건 이 아빠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인디아가 그 찰리처럼, 그러니까 자기 동생처럼 살인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사람 사냥을 새 사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준 거지. 억압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꼬는 터주되 새 사냥 쪽으로 틀어준 건데, 그걸 이제 찰리 삼촌이 와가지고 본성을 일깨워 버린 거죠. 영화 초반에 보면 꽃은 스스로 색깔을 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인디아가 죽인 보안관의 그 피로 인해서 하얀 꽃이 빨갛게 물들어요. 그러니까 꽃이 스스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암시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라는 것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포함해서 뭐 책, 뭐 미술 할 거 없이 모두 어떤 그 이런 예술적인 영역이 인간의 유흥을 위해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만족스럽지 못한 영화였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영화적 기법이 있었고, 이런 거는 어떤 비유고, 또 이런 점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현실을 돌아보게 만들고, 뭐 다 좋은데, 일단 관객이 설득되는 그것부터가 선행되어야만 그 뒤에 것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